감사합니다. 다음 순서도 법률 관련 순서인데요. 최윤석 변호사님께서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전직과 겸직을 방지할 수 있는 약점과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. 박수로 모실게요. 네, 조금 전에 인사드린 최윤석 변호사입니다. 사실 그 스타트업 운영하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. 뭐 행복에 아까 말씀하신 돈이 다 아니다.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신뢰와 그 속에서 성공을 통한 성취가 행복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,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최후의 약속, 우리 사회의 최후의 약속 법률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법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,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크게 저는 4가지 이슈로 봤는데, 그 중에서 오늘 섹션 3에 대해서요 좀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업을 창업하실 때 저는 크게 지금 뭐 사업을 엑시트하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2단계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. 처음에는 그 사업을 구상하셔서 이 사업 관련해서 법률과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, 혹시 관련 행정청의 규제가 어떤 것이 있고, 또 앞서 이와 관련된 어떤 행정청의 판단이 있었는가, 그리고 본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것이 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셨을 때 그 사업에 먼저 진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이 선출원 등록된 특허 혹은 지적재산권도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업을 어떤 비클, 어떤 형태를 가지고 가실 것인가를 또 구상하실 수 있는데, 뭐 대부분 주식회사를 많이 하십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사업자, 유한회사, 또 요즘 각광받고 있는 조합 등도 있습니다. 그리고 사업 유형에 따라서 SPC를 세우시거나 아니면 조인트 벤처 형태의 주식회사를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단계까지 오신 다음에 마지막으로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모으는 거죠. 공동 창업자가 누가 될 것이냐, 그리고 또 직원은 누가 될 것이냐. 공동 창업자가 정해졌을 때 그 공동 창업자 간의 주주 간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됩니다. 근데 대부분 제가 좀 겪어본 바에 따르면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체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직원들을 채용하실 때 근로계약도 사실은 뭐 열악한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자금 사정이 안 좋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에 맞춰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가장 오늘 말씀드릴 게 중요한 것은 그 영업비밀보호와 경업금지 서약서 체결 부분입니다. 그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최근에 그 NC소프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. NC소프트 개발팀 직원 12명이 그 동종 게임회사인 블루홀 스튜디오라는 곳으로 전직을 했습니다. 집단으로. 그래서 NC소프트에서 그 직원들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. 1심에서는 20억 원이 인용됐습니다. 어마어마한 숫자죠. 근데 청구 금액은 75억 원 정도였습니다. 항소심에서는 이 직원들의 전직 금지 의무, 다시 말해서 직원들이 이직하지 말라는 부분은 기각이 됐지만 NC소프트의 영업비밀, 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는 인정이 됐습니다. 그 대법원은 2014년 3월 14일 마지막으로 항소심 판결을 확정을 지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작년 또 일인데요. LG U+에 계신 그 부사장님이 KT 임원으로 이직을 하셨습니다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LG U+에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, 이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말 그대로 동종회사에 취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이 부사장님은 이미 LG U+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셨고 여러 가지 그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 이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는 1년 동안 어떤 형태로든지 KT에 근무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고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일당 300만 원의 간접 강제까지 부여하는 판결이 났습니다. 이에 대해서 KT 측이 뭐 항의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이 인정이 됐습니다. 최근에 저도 뉴스에서 접했습니다. 카카오톡에서도 임직원들이 경업금지 의무 기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최근에 퇴직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. 실제적으로 그 약정에서 몇 년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인정한 최대 기간은 1년입니다. 현재까지. 그래서 이 경업금지 의무란 게 뭐 전직금지 의무, 경업금지 의무라고 하는데, 좀 더 넓은 의미로 그 근로자뿐만 아니라 뭐 동업자, 영업 양도인 등이 동종 영업을 직접 하거나 회사의 다른 형태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. 이에 대해서 이제 상법, 한국말로 회사법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, 이 규정을 법령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약정을 체결한 경우, 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, 또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상의 부수적인 의무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업금지 약정은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쓴다거나 경업금지 서약서를 한다거나 투자 계약을 하실 때 경업금지 약정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이고, 또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고, 그 당사자에 대한 어떤 대상 조치, 보상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.
두 번째는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약정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그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전직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영업비밀이 반드시 침해해야 되는 요건을 구비해야 되므로 이 부분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관리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회사를 상상할 때 그 비즈니스 모델이 영업에 해당되는지 우리 회사의 어떤 그 프로그램상의 영업비밀이 있는지 부분을 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기회에 영업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